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시험 공법 44번을 풉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든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수가 없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어떤 사업이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와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정비구역은 시행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날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시가와 조정구역과 도시자원 고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라든가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지정사유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적 결정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때는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로 완화가 됩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로 완화가 되고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로 높이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이거죠.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 높이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100%까지 완화가 됩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완화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건축물 높이 제한 120%,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가 됩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려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즉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 이상만 포함되면 됩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에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려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2분의 1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포함된다고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나머지는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 지역도 가능합니다.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자연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계획관리지역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도 3만 제곱미터 이상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또 아파트 건설 계획이 포함되려면 토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주차장법 100%와 그 다음에 높이 제한 12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구역에 완화되는 지역은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로 완화되는 거지 높이 제한 120%, 주차장 설치 기준 100%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해당 사항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 높이 제한 120%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가 해당되고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은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만 인정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려면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농림지역에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지구단위 구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문제에 들어갑니다. 1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해당한 데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로 갑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킨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일반 공업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죠.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겠죠.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됩니다. 10년 동안 아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됩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면으로 고치면 되죠. 3번이 틀렸죠. 자, 4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에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틀린 문장이죠. 5번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에 위치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이 된다로 고치면 되겠죠. 자, 나머지 다 틀렸고 옳은 문장은 정답 2번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죠. 자, 1번은 준산업단지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3번 택지개발지구가 사업 시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됩니다. 5년이 지나면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됩니다. 4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려면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어야 됩니다. 5번 농림지역에서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이 될 수 있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 2번 도시지역 내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44번의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